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오늘 또 지난주 강의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재개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왜 수많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대부분 구역이 해제되었는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4년 후 정도인 2006년도부터 경기도 뉴타운도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뉴타운과 경기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공통점이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왜 경기도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대다수가 구역이 해제되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의 개발 계획을 믿고 투자했던 순진한 중산층, 서민, 청년층에게 고통을 왜 주었는지 알고 다시는 투자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추진률은 약 한 80%. 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구역 해제된 지역이 꽤 많다는 거죠. 자, 경기도 뉴타운 재개발 추진률은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서울시보다도 구역수는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광명 뉴타운 등 일부만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시의 거주자는 팽성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정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투자를 합니다. 자, 안양시 거주자는 금정역 인근에 있는 금정 뉴타운에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투자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기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구역 해제가 많은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재개발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지정됐다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건축비 플러스 기반시설 설치 비용 플러스 일반관리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제조건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수준의 퀄리티로 건축을 한다면 당연히 건축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자,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학교를 건축한다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역시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상환한다든지 조합의 운영비를 활용하신다면 일반관리비 역시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용적률, 동일한 조합원 비율, 동일한 건설사의 품질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재개발 추진 중 총 사업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나 재개발의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께서는 땅값, 즉 지가가 높은 곳이 총 사업비가 높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많을 겁니다. 예, 재개발 사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즉 토지는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 출자를 해서 자본금 영역에 속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지정이 됐다. 그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전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경기도 부천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이나 서울 신길 뉴타운이나 총 사업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토지 비용, 매입 비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반드시 간과하지 말라는 것도 한 가지 힌트이고요. 경기도 재개발 지역의 실패 요인의 큰 원인이라고 분석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례율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례율이란 종전자산평가액, 즉 현재의 토지 건물 가치 대비 종후자산, 즉 새 아파트의 분양권 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좀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예, 분모에는 종전자산, 즉 철거하기 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의 총 합계가 되겠고요. 예, 분자에는 종후자산의 총 금액의 합계에서 이 총 사업비를 뺀 거에 대한 백분율이 비례율입니다. 그럼 여기 종후자산 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예, 총조합원 분양가의 합계,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의 총 합계, 부대시설 분양금액의 총 합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비례율이 100 이상이면은 사업성이 양호하고 100 이하이면은 사업성 미흡으로 평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 지역에서는 비례율이 105 내지 110 언저리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느냐? 예, 조합도 하나의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결산을 할 때 법인 소득세를 무리하게 낼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비례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실무 현장에서는 존재한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례율 수식에서 어떤 게 상수이고 어떤 게 변수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조합원 분양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총사업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감정평가 금액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수는 일반 분양가죠. 또한 거기에 따른 근린상가 분양금액 등 그 중에서도 가장 금액적으로 큰 일반 분양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반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가의 총 합계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의 물량이 많으냐 적느냐, 즉 조합원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 따라서 이 핵심적인 변수가 양호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경기도 뉴타운은 무분별하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구역 해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자, 경기도 뉴타운 재개발 지역은 총 사업비 비례율 측면에서 결격 사유가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지정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입지의 중요성을 꼭 알아두자. 즉, 입지가 좋으면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사업 추진을 양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는 있습니다만은, 자, 또한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와도 사업 추진은 중단 없이 지속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합원 비율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즉, 사업지수인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합원 물량보다도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야 되겠죠. 따라서 조합원 비율의 중요성이 입지와 더불어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성이 안 좋으면 조합원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결국 그 사업 추진은 지연되거나 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거주지와 투자처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투자하시라. 거주지 인근에 사신다고 해서 거주지 인근 지역 이자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경기도 뉴타운 같은 잘못된 투자처에 투자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또한 입지가 우수한 지역 위주로 임장활동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번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